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1. 너희 집 외벽색이 어두워 서쪽 창문 쪽이 어두워졌다. 2. 설계할 때 옆집의 창문을 왜 고려하지 않았느냐. 3. 한쪽 벽 너희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하얗게 칠해달라. 4.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 단 비용은 너희가 내라. 5. 우리 집 봐놓고도 공감을 할 수 없느냐. 안녕하세요. 보통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단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은 연말연시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일본 도쿄에서 단독주택을 지었거든요. 물론 다 은행 돈이어서 앞으로 30년은 갚아가야 하지만 대부분 직접 디자인한 집을 갖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1년 전 이맘때 토지를 구입하고 단독주택 집 설계를 시작했는데요. 설계도, 인테리어, 계획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4년 작년 늦여름 하우스메이커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한창 외벽 설치와 내부 목공 작업을 진행하면서 내부 인테리어 단계에 들어갈 쯤이었는데요. 무슨 연락이었냐면요. 옆집에서 클레임이 들어왔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클레임이었냐면 외벽이 너무 어두워서 자신들의 집이 어두워졌다. 그러니 한쪽 벽만이라도 흰색으로 칠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사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던 타이밍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외벽도 다 컬러 테마를 갖고 설계한 거였기 때문에 옆집에서 너희 집이 어두우니 하얗게 칠하라는 구체적인 그 수단까지 요구해와서 황당했습니다. 얼른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받은 다음날 하우스메이커 담당자와 현장 감독과 함께 옆집을 방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옆집과 처음부터 틀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고급 카스테라 같은 것도 사들고 왔습니다. 어쨌든 다들 올라와서 자기 집을 보라고 하네요. 어떤 상태인지. 저희 집이 서쪽에 들어섰는데 그 집이 유독 서쪽에 그 자잘한 창문이 많았어요. 서쪽 복도 계단은 창이 많지만 잠깐 통과해 가는 곳이니 괜찮다. 하지만 침실을 보라 라고 해서 계단을 올라가서 침실까지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해는 가더라고요. 여태까지 건물이 없이 탁 트였던 주차 공간에 저희 집이 들어섰으니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 어떤 답답한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침실엔 너무나도 훌륭한 남쪽 창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신축은 남쪽 이외에 창문을 거의 안 냈거든요. 협소한 주택이기도 하고 동쪽과 서쪽에 창을 내는 건 연료율이 떨어져가지고 처음부터 단열 기능을 확실히 계산하고 최소화했습니다. 아무튼 이 옆집과의 문제 해결이 난해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2세대 주택이었더라고요. 처음 보기엔 남쪽과 동쪽이 트여있는 하나의 큰 단독주택이고 그걸 자기네들이 세로로 나눠서 저희 집 쪽이 인접한 곳은 큰딸네 부부가 살고 그 옆 동쪽에 할머니와 둘째 딸이 사는 그런 주택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집을 지을 땐 알 턱이 없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집인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설계 당시에 하우스 메이커 쪽에서도 옆집이 어떤 구조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집을 짓기 시작하면 구조 변경을 할 수 없고 저희는 그 협소한 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계했을 뿐이었습니다. 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1. 너희 집 외벽색이 어두워 서쪽 창문 쪽이 어두워졌다. 2. 설계할 때 옆집의 창문을 왜 고려하지 않았느냐. 3. 한쪽 벽 너희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하얗게 칠해달라. 4.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
단 비용은 너희가 내라. 오, 우리 집 봐놓고도 공감을 할 수 없느냐. 장장 2시간 동안 그 큰 딸과 작은 딸 그리고 할머니 이 3명의 집 앞에서 그 막 엄청 모기에 뜯겨가면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설교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대화는 막장으로 다다랐죠. 할머니 말, 너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면 알 거 아니냐. 나는 내 딸이 너무 귀엽다. 그래서 무료로 살게 해주려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서쪽을 내줬다. 근데 너가 시커먼 집을 세우는 바람에 애가 우울증 걸리게 생겼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화의 끝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전 집과 달라진 부분 이해는 갑니다. 여지껏 동남서 다 뚫려 있었어서 좋으셨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땅 주인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 팔았고 이 세 구역 중에 원래 주차 공간이 있었던 이 땅을 구입한 것일 뿐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이 땅을 구입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희 집, 저희 외벽 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색을 바꾸라는 건 예를 들어 그 하늘의 색이 눈이 부셔서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늘을 칠하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선글라스를 끼던 자신의 눈가를 칠하던가 해야지. 이 부분은 얘기를 못했어요. 아무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니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너무 속이 상했지만 속이 후련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감정 호소와 공감 능력 결여에 어이가 없었지만 후반엔 이들이 나르시시스트인 것을 알고 대처 방법을 변경한 것이었죠.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이사 며칠 전에는 내용 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설마 했더니 옆집이었죠. 외벽 때문인가 했더니 이번엔 실외기 위치를 바꿔달라고 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선 다음 주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옆집에 나르시시스가 삽니다. 2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